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에 취한 성소수자 옹호 강연회 관련 학생 징계 처분에 대해 취소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기독사학의 정체성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어 교계 대응이 주목됩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인 미디어의 열풍이 유통시장까지 재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인 방송에 이어 1인 마켓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 기독교 가치 수호를 위한 노력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대학 내 성소수자 옹호 강연회를 허가하지 않고 관련 학생을 징계 처분한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취소하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회윤리 도덕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무시한 국가기관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인권위는 묵묵부답입니다. 조홍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한다는 설립 이념으로 세워진 한동대학교. 지난 2017년 학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인가 동아리인 들꽃 소속 성모 씨 등은 다자성애와 매춘, 집단 난교, 낙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의를 개최했고 학교는 건학 이념에 배치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진행한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결 기미를 보이는 듯했던 한동대는 그러나 최근 학교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다시금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성모 씨 등이 낸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비록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종립대학이라 할지라도 국공립대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학교 설립 이념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오히려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서까지 9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동대 학생들과 교수, 교직원 등은 인권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동대 측은 다자성애 매춘 등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 합법화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것을 국가인권위가 헌법상 보호해줘야 할 절대 권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나아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도 일종의 인권 침해라며 학교의 특성을 좋게 보고 입학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국가인권위가 판단 근거로 대광고 강희석 씨의 판례를 내세웠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입학 프로세스 자체가 다르다며 입학에 대한 학생 결정권이 없는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교는 자신이 해당 학교의 교육 이념과 종교 교육을 이미 받겠다고 서약을 한 상황에서 학교의 방침을 따르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반문합니다. 국가인권위 측은 이번 결정이 큰 논란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좀 계속 그런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 결정문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기독교 사학의 종교 교육. 이번 사건은 비단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닌 전국 사립대학의 교육 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적지 않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2019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가량이 흐른 지금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달콤한 방학을 뒤로하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온 기독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뜨거웠던 기도의 현장, 김효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 높이 손을 들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는 청년들.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젊은이들에게 기도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고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영적 부흥을 갈망하는 2019 기도 캠프 현장입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같이 이제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교회 분들의 중보기도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고등학교 애들이 좀 학업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애들한테도 뭔가 좀 말씀이 되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 같아서 기도는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과의 대화 같아요. 전국 50여 개 교회 소속 청년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캠프에서는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 기도의 세대로 나서라,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 등의 주제 강의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별 나눔과 중보기도 시간, CCM 가수들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등 특별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도를 주제로 한 청년 캠프를 개최하고 있는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는 기도는 감추인 보화와 같다며 기도만이 답이고 능력이고 축복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어떤 유익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는 어떤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것으로도 매우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만은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인간이 구하는 어떤 소극적인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2019년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를 꽉 채우며 출발한 수백 명의 기독 청년들. 이들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대전에서 CCNR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대한 선교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1월 20일 해외선교 주일을 맞아 선교비 모금 프로젝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핵심 인재를 교육 후원하며 선교지교회 배가와 제자화를 촉진시키고자 기성교단에서 운영하는 선교 후원 연계 사업입니다. 지난 1988년 여학생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출범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폐지됐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투표를 통해 78.92%의 찬성으로 폐지를 확정했습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의 폐지가 확정되면서 서울시내대학 중 총여가 활동하는 학교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내달 24일 전국교회가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드리고 공동기도문과 설교문, 선언문을 공유키로 했습니다. 같은 날 25일에는 서울 CBS 공개홀에서 100년 전의 운동에 기독교회가 미친 영향과 현재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한편 3월 1일에는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서울광장에서 성도 2만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019년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 작년에 올해를 전망하는 수많은 각계각층의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공통점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올해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까요? 그 2018년에는 이 소소하지만 이제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이른바 이제 소확행이라든지 네. 또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제 워라벨, 네.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지 뭐 이런 트렌드들은 이제 계속 지속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1인 미디어가 이제 확산됨으로 해서 그 1인 그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세포 마켓이라고도 하죠. 네네. 이건 이제 인플루언서들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이른바 파워 브로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개인이 개인한테 직접 판매하는 이런 경향도 이제 상당히 증폭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2020년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네네. 금년은 이제 총선의 전초전으로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많은 그 문제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네, 1인 마켓이 뜰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혼자 뭐 사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네, 그러니까 1인 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그 파워 브로거 또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 이제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이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팔로워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있죠. 몇십만 명이 있는 팔로워도 있죠. 네. 이 팔로워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무슨 물건을 쓴다 그러면 그 물건이 상당히 잘 팔렸죠. 네네. 일종의 뭐 완판 효과가 나기도 네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워블로거들이 자기가 스스로 물건을 소개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1인 마켓 시장이 커져가지고 이게 뭐 20조에 되는 정도로 규모가 네. 이렇게 커져서
그래서 이제 일반 오픈 마켓, 대기업의 마켓에서도 이런 인플루언서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신경을 쓰고 또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렇군요. 어떤 분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다 있다. 이 안에 다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다 살 수 있다 그런 뜻인데 아무래도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반영한 것 되시겠죠?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데 익숙한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이죠.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1인 마켓, 특히 그 파워블로거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물건의 어떤 평가까지도 또 인플루언서들이 해주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결국 본인이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팔로워들이 그 물건을 사게 되니까 2030 세대들이 점점 확산돼서 기성 세대들도 물건이 필요하면 이제 젊은 자식들한테 얘기해서 사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상당히 그 시장이 이제 커졌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대기업의 그 일반 오픈 마켓하고 달리 1인 마켓은 대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도 또 모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과연 이게 안전한 배송이 되느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배송이 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근데 파워블로거들의 그 팔로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다음에 후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파워블로거라 해서 전에는 뭐 비스켓 파는 정도가 아니라 뭐 큰 물건들, 값비싼 물건도 팔다 보니까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뭐 이때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전에 같으면은 그러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아니면 업소나 이런 가게로 가서 따지고 들 텐데 이제 1인 마켓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이 온라인상에 다 해결해야 되겠네요. 그 2030 세대들은 그 직접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 관계를 더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네. 또 자기하고 너무 잘 아는 사람과의 거래는 또 꺼려하고 심지어는 이제 금융거래의 경우 이때도 그 상담원하고 은행원 상담원하고 직접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 알고리즘에 의한 그 녹음된 사람과의 그 결국 이제 클릭을 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이거를 더 선호해서 직접 상담원과 상담을 할까요?라고 하면 그건 절대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상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말에는 결국 세 사람이 길을 떠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꼭 배울 게 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인간관계에서 이제 뭘 많이 배웠죠. 그리고 또 사람은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고 10만리를 여행하면서 결국 여러 가지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대면이 상당히 중요했죠. 스승도 직접 만나서 배워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비대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회성 훈련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성 훈련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어떤 갈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면 그냥 또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그걸 다 그냥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그냥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청소년들이 이렇게 갈등 해결을 위한 문제를 배울 문제 해결 기회를 자꾸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과 삶의 균형, 뭐 워라밸 이렇게 참 화두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워커밸이라는 개념이 유행한다고요? 워라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과 삶의 균형이죠. 워커밸이라는 것은 이제 근로자와 소비자들 간의 어떤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매너의 균형이죠. 그래서 워커 커스터머 밸런스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이것은 뭐냐면 요새 이제 그 갑질 문제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오너에 의한 그 어떤 노동자 근로자들이 오너에 의한 갑질로 고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갑질도
있을 수가 있다. 네. 그게 소비자가 왕이다라고 하니까 소비자가 어떤 감정 노동자들한테 갑질을 함으로 인해서 네. 결국 소비자들이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어떤 갑질로 인해서 이제 정신 노동자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른바 워커벨, 그러니까 소비자와 근로자 간에 어떤 균형 있는 매너의 어떤 기준점이 설정돼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래서 이 워커벨이라는 것은 이 지금 하나의 사회의 트렌드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소비자가 대단한 요즘엔 권리를 갖고 있고 또 네. 법이 많이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로자에 대한 그 정신 특히 그 감정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도 지금 특히 이제 뭐 전화로 상담받는 텔레마케터라든지 또 뭐 상담원 전화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분의 경우에는 일정 그 수준 이상의 만약 갑질이 나오면 또 욕을 한다든지 뭐 성희롱적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전화를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도 되는 네. 그런 규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네. 일반 회사에서 그 내부 규율도 만들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계에서 2019년을 전망할 때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분열과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도 영향을 주었겠지만은 이제 공동체 의식이 참 결여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른바 공동체 의식이죠. 2018년은 특히 여성 혐오, 남성 혐오하는 이제 이런 혐오 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했죠. 네네. 예,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얼마 전 또 한동대의 문제는 네. 그 미등록 동아리 들곳에서 네. 성노동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연 내용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성매매도 여성의 권리다. 그렇게까지 나옵니까? 그 남자 자긴 두 명과 그 강사가 나는 남자 두 명과 살고 있는데 그게 꼭 남자일 필요가 있느냐? 동성과 동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문제는 거기에 또 동성애도 포함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대로서는 이제 기독교 건학 이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강연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강연을 네. 하니까 이제 그 강연을 주최한 학생을 이제 제명한 것이죠. 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네. 그 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재발 방지책을 만들라 이런 권고를 했어요. 그 사학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사학법에 의해서 이제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학 이념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자연애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런 건학 이념이 아닌 대학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네네. 그런데 굳이 이 기독교 건학 이념이 있는 학교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교로서는 그걸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그거를 권고를 한 것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성적 취향이라는 게 네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 성적 취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국가인권위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문제는 국가인권위법에 그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라 이게 들어간 것 자체부터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들은 이 잘못하면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그런 데로 가는 직전 단계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답답한 일들이 예.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2019년 우리가 또 힘차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또 해 나가야 될 텐데 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붕괴될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잘 뛰어야 될 텐데 신앙의 경주를 정말 같이 잘 뛰는 그런 방법이라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현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혐오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또 1인 세포도 세포 시장도 많아지고 네네. 또 1인 마켓도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그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네.
결국 성은 내 것이기 때문에 성적 결정권은 자기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남도 국가도 또 타인 누구도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분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 무분별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게 성평등이라는 것을 결국 법에 자꾸 집어넣으면서 결국 무분별한 성적 자유 결정권의 한계를 자꾸 넓히고 있어요. 이제 그걸 넓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관점에서 개인에게 어디까지 자유의 한계를 기준해 줘야 될 것인가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같이 한번 깊이 네.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선구처럼 크리스찬들은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19년은 정말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이런 자유를 빙자하여 악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각종 시무식과 예배로 시작된 2019년이 그 목표와 비전에 맞춰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